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어른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동업의 배신에 관한 실화입니다. 70세 최민석 씨, 1994년부터 30년간 함께 회사를 키워온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50대 50? 완벽한 파트너십이었죠. 민석 씨는 건강이 안 좋아져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집은 30억에 회사를 동업자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첫 달 5억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입금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민석, 70세, 금형 제조업체 민태정밀 대표였습니다. 30년을 회사와 함께 살아온 남자였어요. 1994년, 민석은 한 사람과 함께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한태준, 당시 39세. 민석은 기술자였어요. 금형 제작의 달인. 손만 대면 완벽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태준은 영업맨이었습니다. 말이 유창하고 사람을 잘 다뤘어요. 형님, 기술은 형님이 하시고 영업은 제가 하죠. 둘은 각자 5천만 원씩 출자했습니다. 50대 50? 완벽한 동업이었어요. 형님, 우리 대박 나봅시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잘 살아보자. 초기에는 힘들었어요.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줬죠. 민석은 밤낮으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품질만큼은 최고로 만들었어요. 기술로 승부해야 해. 태준은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거래처를 찾았어요. 우리 제품 한 번만 써보세요. 후회 안 하십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안정됐어요.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성장했어요. 연 매출 50억. 20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연 매출 200억. 민석과 태준은 형제처럼 지냈어요. 형님,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해요. 다 우리 둘이 함께해서 가능했지. 명절에는 같이 보냈습니다. 가족여행도 함께 갔어요. 우리 애들도 친하게 지내니 좋다. 민석의 아내 수진도 태준을 믿었습니다. 여보, 태준 씨는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수진은 가끔 불안했어요. 당신이 태준 씨한테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30년 동업인데 뭐. 2024년 봄, 민석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뇨 합병증이 심각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 좀 줄이셔야 해요. 심장도 안 좋으세요. 의사가 덧붙였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민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은퇴해야 할 것 같아. 건강이 안 좋대. 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70살이니까 그만할 때도 됐지. 수진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쉬어요. 회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태준 씨한테 넘기려고. 민석은 다음날 태준을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태준아, 할 얘기가 있어. 형님, 무슨 일이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공손했어요. 나 이제 은퇴하려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님, 갑자기 왜요? 70살이야. 그만할 때 됐어. 회사는 내가 계속 운영해. 민석이 말했습니다. 내 집은 사줄 수 있어? 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형님 지분이 50%니까. 시가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회계사한테 물어봤어. 민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30억 정도래. 태주는 서류를 받습니다. 30억?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한 번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태준이 말했습니다. 분할로 드리면 안 될까요? 괜찮아. 민석이 웃었습니다. 6개월 분할이면 어때? 고맙습니다, 형님.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회사 잘 키울게요.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믿고 만든 회사니까. 민석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태준아.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 형님이야말로. 태준이 웃었습니다. 형님 없었으면 이 회사도 없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분 매각 계약서. 민석은 꼼꼼히 읽어봤어요. 지분 50%, 30억 원. 6개월 분할 지급. 이상 없으시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민석은 서명했습니다. 태준도 서명했어요. 형님,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그래, 가끔 회사 놀러와. 민석이 웃었습니다. 30년 일한 곳인데 계약서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5억씩 6개월 분할 지급. 첫 입금일 2024년 4월 30일. 민석은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겠다. 30년 만에 은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어요. 다 끝났어. 계약했어. 30억 받으면 여행이나 가자. 수진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분할로 받는 거예요? 응, 6개월 나눠서. 차용증은 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계약서 있잖아. 그래도 수진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태평했습니다. 30년 동업인데 뭘 걱정해. 민석이 웃었습니다. 태준이가 날 속이겠어? 4월 30일. 첫 입금일이었습니다. 민석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입금 5억 원 마이너스 한태준. 민석은 만족했습니다. 역시 태준이야. 수진에게 보여줬어요. 봐, 들어왔어. 다행이네요. 민석은 기분 좋게 골프를 갔습니다. 30년 만에 평일 골프. 이게 은퇴의 맛이구나. 5월이 왔습니다. 두 번째 입금일. 5월 31일. 하지만 입금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착오인가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지. 6월 2일. 여전히 입금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태준에게 전화했어요. 태준아, 나야. 민석이 말했습니다. 5월분 입금이 안 됐는데? 아, 형님. 태준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죄송해요. 자금 사정이 좀. 회사 돈 흐름이 안 좋아서요.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드릴게요. 민석은 이해했어요. 그래, 급한 건 아니니까. 회사 일 잘해. 하지만 다음 주가 지나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다시 전화했어요. 태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아, 연락 좀 해.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민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이 깊어갔습니다. 민석은 매일 통장을 확인했어요. 입금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태준아, 무슨 일이야? 연락 좀 해. 읽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30년간 다녔던 곳, 자신이 만든 회사, 정문을 들어섰어요. 경비가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태준 사장 있어?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 출장 가셨어요. 언제 오는데? 민석이 다시 물었어요. 글쎄요. 다음 주쯤? 민석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사장님, 태준 사장 연락처 아는 사람? 민석이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연락 잘 안 되세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출장이 많으신가 봐요. 민석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태준이가 왜 피하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태준 씨 만났어요? 출장 갔대. 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이상하네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업인데 6월 말 여전히 입금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계약서 작성했던 최민석입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입금을 안 하는데요. 계약서에 분할 지급 조항 있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6개월 분할이요. 두 번째 달 입금이 안 됐으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내용 증명 보내세요.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소송하셔야 합니다. 민석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 위반, 즉시 입금 요구, 법적 절차의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태준의 문자가 계속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석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태준이 받았어요. 형님, 태준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석이 물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해? 형님, 정말 미안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거래처가 부도나서 태준이 설명했어요. 갑자기 자금이 막혔어요. 그럼 언제 줄 수 있어? 민석이 다그쳤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잖아. 3개월만 기다려주세요. 태준이 애원했습니다. 형님, 제발. 민석은 망설였어요. 30년 동업자였습니다. 알았어. 3개월 기다릴게. 고맙습니다, 형님. 태준이 말했습니다. 꼭 갚을게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태준은 다시 연락을 끊었어요. 민석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9월이었어요. 5개월째 입금이 없었습니다. 회사 가봐야겠어. 민석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따져야겠어. 회사 정문. 민석이 도착했어요. 경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경비가 머뭇거렸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태준 사장 만나러 왔어. 민석이 말했습니다. 있어? 계신데. 경비가 난처해했어요. 손님이 계셔서요. 민석은 그냥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형님. 태준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떻게긴. 돈 받으러 왔지.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5개월째야. 형님, 앉으세요. 태준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설명 좀 할게요. 민석은 앉지 않았어요. 설명은 필요 없어. 돈만 줘. 형님. 태준이 난처해했습니다. 정말 지금 자금이. 계약서 있어. 민석이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6개월 분할 지급. 명시돼 있어. 이미 5개월 지났어.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민석은 화가 났습니다. 30년 동업자가 이럴 수 있나? 주주명부 좀 보자. 네. 태준이 놀랐습니다. 주주명부요? 내 지분 확인하려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건 태준이 당황했어요. 지금 격리부에 있어서 가져와.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태준은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10분 후 돌아왔어요. 서류를 들고 민석은 주주명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까지 넘겼어요. 자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형님. 태준이 말을 못했습니다. 땀을 흘렸어요. 내 이름이 왜 없어?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50% 지분은 어디 갔어? 주주명부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한태준 마이너스 100%. 민석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민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 설명할게요. 태준이 말하려 했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설명?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해? 30년 동업자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 이렇게 속였어? 민석은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사장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민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여보. 수진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내 이름이 없어.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주명부에. 뭐라고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준이가.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 속였어.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손이 떨렸어요. 민석은 다음 날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민태정밀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이요. 법무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주주 현황. 한태준 마이너스 100%. 민석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더 위를 봤어요. 2022년 7월 15일 지분 변경. 2년 전이었습니다. 2022년? 민석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2년 전 무슨 일이.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 다녔어요. 태준과도 잘 지냈습니다. 민석은 등기부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에 의거. 최민석 한태준 지분 50% 양도. 날짜 2022년 7월 15일. 민석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서명한 적도 없었어요. 계약서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건 위조야. 민석은 즉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 앉았어요. 형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사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민석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30년 동업, 지분 매각 계약, 입금 중단, 주주명부에서 사라진 이름. 형사는 심각하게 들었어요. 등기부등본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석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2022년 지분 변경이라. 형사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서명하신 기억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조된 거예요. 입증이 필요합니다. 형사가 설명했어요.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2년 전 서류라. 형사가 난처해했습니다.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서명 안 했어요.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동업자가 날 속인 거예요. 형사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일단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용의자를 조사해 볼게요. 민석은 경찰서를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하지?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대요. 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 전 일이라. 수진은 생각했어요. 2년 전 서류요? 회사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때 뭔가 서명한 기억 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안 나. 민석이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 다녔는데 회사 서류 보관실 찾아봐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민석은 다시 회사로 갔습니다. 이번엔 몰래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경비에게 말했습니다. 서류 좀 찾으러 왔어. 제 물건이 있어서. 지하 서류 보관실. 민석은 2022년 폴더를 찾았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뒤적였어요. 계약서, 거래 명세서, 회의록. 7월 서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주식 양도 계약서. 날짜 2022년 7월 15일. 민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서명이 있었어요. 이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명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평소 자신의 서명과 달랐습니다.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민석은 확신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더 뒤적였어요.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마이너스 2022년 7월. 회의록을 봤습니다. 안건 주주 변경 승인. 참석 최민석, 한태준. 거짓말이야. 민석은 기억했어요. 그날 회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어요. 태준이 2년 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치밀하게. 민석은 서류를 챙겼습니다. 복사기로 복사했어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사건 좀 맡아주세요. 변호사는 이 변호사, 45세, 중소기업 분쟁 전문가였어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민석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서류도 보여줬어요. 위조된 계약서, 회의록.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네요.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횡령, 배임도 해당됩니다. 필적 감정 받으시겠습니까? 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비용이 좀 들어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회사예요. 30년 일한 곳이에요.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싸워봅시다. 필적 감정이 시작됐습니다. 민석의 진짜 서명 10개, 위조된 서류의 서명 1개, 전문가가 현미경으로 봤어요. 필압, 획순, 크기, 모든 걸 비교했습니다. 2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이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위조로 판정났습니다. 민석은 안도했습니다. 정말요? 네, 확실합니다. 필적이 완전히 달라요. 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흉내낸 거예요. 민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싸울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겁니다.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이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최소 1-2년은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30년 회사인데 1-2년쯤이야. 그리고 비용도. 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많이 들 겁니다. 민석은 각오했습니다. 집 팔아서라도 하겠습니다. 제 권리를 찾아야 해요. 2024년 11월, 민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 양도 무효 확인 소송, 피고 한태준, 청구 금액 30억 손해배상. 이 변호사가 준비한 소송이었어요. 첫 재판 날,
민석은 법정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서는 법정. 태준도 왔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변호사도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쳤습니다. 30년 동업자. 이제는 원고와 피고. 태준은 민석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는 2022년 7월.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를 조작해서 이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원고의 지분 50%를 불법으로 가져갔습니다. 증거는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명백한 위조입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원고는 2022년 당시 지분 양도에 동의했습니다. 회사 이사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태준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원고도 참석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회의 없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주의를 줬어요. 민석은 억울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거 제출, 증인 신문, 서류 검토, 한 달에 한 번 재판. 민석은 빠지지 않고 출석했어요. 태준도 매번 나왔습니다. 세 번째 재판. 필적 감정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서명이 위조됐습니다. 전문가가 화면에 비교 자료를 띄웠어요. 필압이 다릅니다. 획순도 다릅니다. 누군가 흉내낸 겁니다. 전문가가 단언했습니다. 원고 본인의 서명이 아닙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필적이 변할 수 있습니다. 70세 고령이시니까. 태준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손떨림 등으로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민석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치매 환자도 아니고. 수진이 손을 잡아줬어요. 다섯 번째 재판. 이 변호사가 새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CCTV 기록입니다. 2022년 7월 15일. 이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원고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날 회사 정문. 민석의 모습은 없었어요. 계약서 날짜가 7월 15일인데 이 변호사가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그날 회사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서명할 수 있습니까? 이 변호사가 판사를 봤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변호사와 뭔가 속삭였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섯 번째 재판. 태준 측이 반박했습니다. 날짜 착오입니다. 실제 서명은 다른 날 받았습니다. 태준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등기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준비했습니다. 그럼 언제 서명받았습니까? 증명하십시오. 태준 측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장만 했을 뿐. 재판은 6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지쳐갔어요. 매달 변호사 비용만 500만 원.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수진이 반대했어요. 집까지 걸어야 해요? 여보, 이건 내 권리야. 민석이 말했습니다. 30년 일한 회사야. 돈 문제가 아니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이가 날 속인 거야. 수진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았어요. 끝까지 가요. 7번째 재판. 이 변호사가 결정타를 냈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2022년 7월 전후. 이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피고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7월 10일. 화면에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필적 위조 업체에 50만 원 송금.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이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200만 원, 서류 위조를 의뢰한 겁니다. 이 변호사가 판사를 봤어요. 명백한 증거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침묵. 태준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부, 시간을 주십시오. 하지만 판사는 엄중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민석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겼습니다. 정말요? 민석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직 판결 안 났는데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 변호사가 확신했어요. 다음 재판이 마지막일 겁니다. 민석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이길 것 같아. 정말요? 응. 변호사님이 그러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 기다린 보람이 있어. 하지만 민석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업이 법정에서 끝나다니 씁쓸했어요. 8번째 재판일이 잡혔습니다. 최종 변론 날 2025년 2월 민석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넥타이를 매줬어요. 잘하고 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끝내고 싶어요. 법정 안. 태준도 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측부터 하십시오. 태준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부,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업관계를 생각해서 태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와 합의를 원합니다. 민석은 표정이 굳었어요. 이제 와서 합의?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태준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지분 30%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억을 배상하겠습니다. 태준 변호사가 판사를 봤어요. 원만한 합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민석을 봤습니다. 원고 측 의견은? 이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거부합니다. 이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고의 지분은 50%입니다. 30%가 아닙니다. 이 변호사가 강조했어요. 그리고 15억도 부족합니다. 원고는 30억 3년간 이자. 이 변호사가 계산했습니다. 총 35억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 배상. 이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판사가 제지했어요. 피고는 앉으십시오.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다시 앉았어요. 원고 측 최종 변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재판부, 이 변호사가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30년 신뢰의 배신입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7월 이 변호사가 증거를 가리켰습니다. 위조업체에 돈을 보냈습니다. 원고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법무사를 속여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숨겼습니다. 이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원고가 은퇴하기만 기다렸습니다. 2024년 이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원고가 은퇴를 결심하자 지분 매각 계약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비웃었어요. 이미 자기 것인 줄 알면서 5억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줬습니다. 이 변호사가 태준을 가리켰어요. 왜냐하면 이미 훔쳤으니까.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고는 70세입니다. 이 변호사가 민석을 봤어요. 평생을 회사에 바쳤습니다. 30년 동업자를 믿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변호사가 태준을 똑바로 봤어요. 그 신뢰를 돈으로 배신했습니다. 30억에 이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우정을 팔았습니다. 재판부 이 변호사가 판사를 봤어요. 엄벌을 구합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이 변호사가 죄목을 나열했어요. 그리고 민사로 손해배상 35억. 정의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법정이 잠시 침묵했어요. 판사가 태준을 봤습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재판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형님, 태준이 민석을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준이 울먹였어요. 욕심이 너무 컸어요. 30년 같이 일하면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은 형님이 했지만 태준이 변명했어요. 영업은 제가 했잖아요. 회사가 커진 건 제 덕분이라고.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훔쳐간 거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형님, 미안합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에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태준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한 번만. 하지만 민석은 외면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태준은 일어났어요. 판결은 2주 후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오후 2시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퇴정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석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태준이 따라왔어요. 형님,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형님, 제발. 태준이 민석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30년 아닙니까? 민석은 태준을 똑바로 봤어요. 30년? 차갑게 웃었습니다. 30년 친구가 이럴 수 있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년 전부터 날 속였잖아. 미안하다고 다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을 망쳐놓고. 태준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석은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28일 판결 날이었어요. 민석은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그 끝.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 있습니다. 판결 잘 나올 겁니다. 이 변호사가 확신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왔습니다. 30년 동업자 배신 사건. 뉴스에 보도됐거든요. 관심이 많았습니다. 태준도 왔어요. 변호사와 함께 얼굴이 많이 수척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민석은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전원 기립. 법정 경비가 외쳤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앉았어요. 판사는 판결문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 법정이 조용했어요. 사건 번호 2024갑. 판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양도 무효 확인 소송. 원고 최민석. 판사가 민석을 봤어요. 피고 한태준.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민석은 숨을 죽였어요. 주문. 판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 2022년 7월 15일자 주식 양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사가 계속 읽었어요. 민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 지분 50%를 반환하라.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민석은 눈물이 났어요. 3. 피고는 원고에게 35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30억 원금 및 3년간 이자 5억. 4.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놓았어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탕. 끝났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겼어. 수진이 옆에서 울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태주는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변호사가 부축했습니다. 판사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피고 한태준.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 검찰에 고발 조치합니다. 판사가 선고했어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장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사 판결과 별개로 판사가 설명했습니다. 형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태준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변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이럴 수가. 민석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원고님, 소감 한 말씀. 30년 동업자의 배신.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어떤 기분이십니까? 민석은 잠시 생각했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돌려받았지만 민석이 계속 말했어요. 30년 우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회사를 되찾았지만 민석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일할 마음이 없어요. 매각할 겁니다.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기자들이 더 물었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과 함께 법원을 떠났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 검찰이 태준을 기소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혐의. 형사 재판이 시작됐어요. 민사와는 다른 법정. 이번엔 국가가 기소한 겁니다. 태준은 구속됐습니다. 보석도 기각됐어요. 수갑을 차고 법정에 섰습니다. 민석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태준과 다시 마주쳤어요.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민석이 손을 들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민석이 선서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30년 동업자였습니다. 피고인을 믿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네. 형제처럼 믿었습니다. 언제부터 배신을 느끼셨습니까?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2024년 5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입금이 끊겼을 때요. 그때 알았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피고인의 범행을 알았을 때 검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민석은 태준을 봤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 30년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검사는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과했습니까? 네. 법정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를 배신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30년 우정을 판사가 진정시켰습니다. 증인, 진정하십시오. 민석은 눈물을 닦았어요. 태준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했습니다. 증인, 피고인도 회사 성장에 기여했죠? 그렇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영업을 맡았어요. 그렇다면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50대 50 지분이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석이 반문했어요. 우리 둘이 합의한 겁니다. 처음부터 50대 50이었어요. 민석이 강조했습니다. 그게 우리 약속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더 질문하지 못했어요. 민석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하지만 민석은 외면했어요. 다음 증인이 나왔습니다. 필적 감정 전문가. 명백한 위조입니다. 그 다음은 회사 직원. 2022년 그날 사장님은 출근 안 하셨어요. 증거가 쌓였습니다. 태준의 범행이 명백했어요. 변호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형사재판 선고일 2025년 4월 15일 법정이 가득 찼습니다. 민석도 참석했어요.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한태준, 앞으로 나오시오. 태준이 수갑찬 채 섰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3개월 구치소 생활의 흔적.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태준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판사가 죄목을 나열했습니다. 각각 집행유예 없이, 그리고 추징금 35억 원. 판사가 선고했어요. 민사배상과 별도로. 태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도관이 부축했어요. 재판장님, 제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0년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죄다. 피해자의 인생을 파탄냈다.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피해 회복도 불충분하다. 따라서 엄벌에 처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탕. 태준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교도관 2명이 부축했어요. 뒤돌아보며 민석을 찾았습니다. 형님. 태준이 소리쳤어요. 형님, 미안합니다. 민석은 외면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어? 응. 4년. 민석이 말했습니다. 징역 4년. 잘 됐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씁쓸했어요. 기쁘지가 않아. 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친구가 교도소에 가다니. 당신 잘못 아니에요. 수진이 위로했습니다. 태준 씨가 잘못한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승리가 기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30년 동업자 배신 사건. 한태준 씨 징역 4년 선고. 화면에 태준이 나왔어요. 수갑 차고 끌려가는 모습. 민석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30년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 2025년 6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태준은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민석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30년 만에, 아니 1년 만에 정문을 들어섰어요. 경비가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돌아오셨습니다. 응. 민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사장실, 태준이 쓰던 방, 민석은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태준의 흔적들, 액자 속 사진, 민석과 태준, 회사 창립 기념일, 웃으며 찍은 사진, 민석은 사진을 내렸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는 계속 운영됩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진 않을 겁니다. 민석이 설명했어요. 매각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놀랐어요. 매각이요? 네. 좋은 곳에 넘기겠습니다. 민석은 M&A 중개사를 불렀습니다. 민태정밀 매각하고 싶습니다.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50억? 민석이 말했습니다. 적정 가격으로. 한 달 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인수 의향을 밝혔어요. 직원 고용은 승계합니다. 매수자가 약속했습니다. 회사 이름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민석은 만족했어요.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50억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태준에게서 35억, 총 85억. 민석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은퇴야. 오랜만에 여행 갈까? 어디로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제주도? 아니, 민석이 말했습니다. 멀리 가자. 유럽이나. 두 사람은 2개월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평생 못 가본 곳들. 여행 중 민석은 가끔 태준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왔으면.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과거는 과거.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2025년 10월. 집이 편했어요. 민석은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걸었어요.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교도소 발신. 태준의 편지였어요. 민석은 편지를 받습니다. 뜯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결국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어요. 태준의 글씨. 형님께.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30년 우정을 돈으로 바꿨습니다. 형님을 배신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진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형님과 함께한 30년. 그건 진짜였습니다. 회사 키우며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2년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태준. 민석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잠갔습니다. 더 이상 열어보지 않을 서랍. 수진이 물었습니다.
태준 씨 편지예요? 응. 뭐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사과하더라. 용서할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모르겠어.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미워하진 않을 거야. 민석이 창밖을 봤어요. 미워하며 살 순 없잖아. 2026년 봄, 민석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집 근처에 취미로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살입니다. 민석이 웃었어요. 늦은 창업이죠? 대단하시네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회사 경영했어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30년. 그럼 왜 카페를? 손님이 궁금해했어요. 민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니까.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를 마시고 갔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봤어요. 봄날의 햇살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30년 동업은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하지만 민석의 인생은 계속됐어요. 돈은 돌려받았습니다. 회사도 되찾았어요. 하지만 30년 우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손실이었어요. 돈보다 큰, 회사보다 큰. 하지만 민석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 카페 이름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민석이 직접 지은 이름. 새 인생의 시작.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민석 씨는 30년 동업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 위조된 서류, 빼돌린 지분. 민석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의 법정 싸움,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며 버텼습니다. 결국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지분 50% 반환, 35억 배상, 그리고 태주는 징역 4년. 하지만 민석 씨는 말했습니다. 돈은 돌려받았지만 30년 우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은 이유. 그것이 바로 배신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년 동업자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서가 먼저입니까? 사업을 하실 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법적 서류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